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지 못하셨죠? 유병언 몰이 할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문득 유병언 수색 작전 언제 얘기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 때는 작년 6월부터만 쳐도 6, 7, 8, 9, 10, 11, 12 7달 동안 정말 집요하게 장기간이었기 었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완전 와 엄청납니다. 그죠? 정말 유병언 찾아 산만리 반상회 하면서 전국을 뒤집었을 그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긴 말씀 시작드리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MBC 이용마 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신,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요. 근데 이상호 기자님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상호 기자님이 너무 심하게 상심하지 않으셨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엠빙신의 최승호 사장이 장례위원장이더군요. 오늘 엠빙신 뉴스를 준비한 기자들은 이용마 기자님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뉴스타파, 한경호는 물론이고 뉴스타파까지 나서서 조국 몰이에 나섰습니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손석희 앵커가 보도한 우선 사안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남은 문제가 그 2009년 딸의 대학 입시 10년 전이죠. 그 문제하고 그 문제인 논문, 그 다음에 사모펀드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더군요. 우선 보면 그 논문 문제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그 능력 있는 그러니까 학부형이었던 고등학교의 학부모였던 지도 교수, 즉 의대 교수가 능력 있는 학생의 영어 실력까지를 포함해서 자기의 논문을 학계에 제출하기 위해서 제1연구원이라고 표기를 했다고요? 그런 문제가 얽혀 있더군요. 보니까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사태를 우리 첫 번째 촛불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의 사람들과 백년 묵은 적폐의 총결산으로 현재 남아있는 딥스테이트, 특히 적폐 입법부를 중심으로 한 딥스테이트와의 거의 막바지 최종적인 마지막 한판 결전 승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국 법무장관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회법인지 그거에 따라서 청문회를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에 뭐뭐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따라서 입법부가 청문회를 개최를 할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만약에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그 시기 내에 하지 않으면 그냥 임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농반 진반으로 트럼프하고 조국이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 공조를 시작하냐, 이런, 어제가 아닌가요?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네요. 했는데 그거는 막 웃으면서 즐겁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엄청난 진심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법과 질서의 문제, 적폐청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힐러리하고 2016년에 대통령 그 후보 토론을 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했던 게 법과 질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네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법과 질서를 복원시키겠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이거 다 보이시죠? 이건 너무 많아서 조그맣게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쭈루룩 생각났던 청산되어야만 하는 현재의, 그러니까 남아있는 적폐의 찌끄러기지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법과 질서에서요,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로부터, 그 다음에 소소한 거 절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보다 더 매우 구체적이고 밀접하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는 뭐가 있죠?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정신질 환자, 그 환자분들을 그냥 정말 너무 위험한 상태로, 어떻게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그냥 있게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뭐죠? 그 그러니까 범법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요.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다 용서되고, 껄떡하면 집행유예 막 이렇게 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배어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법과 질서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것들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들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있으면, 그러면 그 적폐 세력들이 그 국정농단을 하고 그 나라를 흔들고 모든 곳에 행정부에 빨대를 꽂고 돈을 해먹기가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죠.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게요, 조국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앞으로 7, 8년 후에 대통령이 되라, 그만큼 너 자신을 성장시켜라 라는 요구를 받을 거라고 꿈이나 꾸면서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사시도 안 쳤죠. 법학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딸의 학교와 관계된 거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저는 역으로 뒤집어서 그런 허술함 때문에 차기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재산 같은 것들을 어떤 부분에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까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 투자 잘못해 놓은 거 아닙니까? 관리? 어쨌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자산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자산을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반칙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움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훈련과 연단이,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고 뭐 얼마나 본래 집이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돌아가신 그 부친과 그리고 남동생 그분들은 그 건설업 같은 거를 하셨었는데 IMF 때 그 하청기업 그 협력기업들에 다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막상 당신들은 그 돈을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해서 파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양심적인 일입니까?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권력을 위해서 아픈 아들의 군대 문제를 너무 비상식적으로 심할 정도로 관리를 한 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 이건 송영길 의원입니다. 전 송영길 의원이 그 당대표 선출하던 그때 자기는 부동산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의 보디가드가 되겠다라고 너무나 막 얘기를 하는 그걸 보면서 참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대를 뭐 접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으면 뭐 하나요? 문재인 보디가드를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하는 건가요? 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관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국을 지명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왜 품평을 하죠? 본인은 평론가인가요? 여당의 유력 정치인 4선 의원 바로 전 임기 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통령께 직속 보고하는 그 위원장 이랬던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 요새는 문재인 보디가드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 속에서 불과 1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분위기와 하는 말과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청문회를 위해서? 저는 차라리 조국이 더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무언가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 무언가라는 게 뭐죠? 그 내용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했나요? 여기 지금 이름 안 적어놨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입니까? 조국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우연찮게도 다 법조계인데 법과 질서라는 문제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문제 앞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이재명을 빼놓고 조국만큼 원칙적으로 사심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특목고를 보내던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뭐 강남 좌파든 금수저든 뭐가 됐든 기득권층이죠. 그렇게 학교를 보내던 시기에 아이가 가고 싶으니까 특목고를 갔겠죠. 싫다는 애를 무슨 끌고 가갖고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대학 교수가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의대 교수가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숨기고 자기가 쓴 논문에다가 뭐 제1 뭐 어쩌고 뭐 제1 필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서 이름을 실어줄 정도로
능력 있고 똑똑한 학생이 가고 싶으니까 보냈겠죠. 현재 교육제도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총리일 때 시작했죠. 총리일 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테 내치해서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마지막 해 3월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죠. 3.1절 날 골프 치러 갔다가. 그때 현재 입시제도의 틀이 다져졌습니다. 수시라고 얘기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더 이상의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게 구조적으로 막혀버린 이 입시제도의 틀을 다진 사람이잖아요. 교육감 직선제를 그렇게 길을 쓰면서 언제 했습니까? 민주교육감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2007년 12월에 통과시켰을 겁니다. 이거 제 기억에요. 2006년에 박원순이 막사이사이상을 받고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5도 골천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18년 6월달에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어디가요? 여당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덩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일어났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독재를 막아 나서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매우 독특하고 거의 고유한, 전 세계에서 고유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독특한 이런 정치 제도가, 국가 운영 제도가 만들어졌죠. 시스템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입법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왕조시대 때 그 왕은 좀 잘해보려 그러는데 왕 딴지 걸고 뭐 그 당파 싸움하고 이러던 음서재 만들고 당파 싸움 일으키고 난리치면서 그 국가의 올바른 경영 운영을 방해하고 물고 늘어지던 그 탐관오리들, 양반 집단들 같은 꼬라지를 하고 앉아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주도하면서 이 딥 스테이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력이 적극적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때가 언제죠? 2017년에 취임하셨고 2018년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그 집권 초기에 그리고 2018년 그 평창 올림픽까지의 남북미 평화 모드를 막 밀어붙이시느라고 다 같이 정신이 없었던 이때,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그때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국민들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죠. 집권 여당을요. 근데 7월 달에 노회찬 의원님이 의문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 이상한 과정을, 의혹이 가득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죠. 그리고 9월부터 12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선 제일 처음은 그 전에 이낙연 행안부 장관 김부겸 의논을 해서, 뭐 둘만 의논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김종필한테 훈장을 주는 황당무계한 일이, 이것이 시발점이었죠. 그러고 나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이 사람 능력이 있어서 갖다 앉혔나요? 아니죠. 남북관계 똑바로 풀어보려고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 놨죠. 근데 셋이서 뭐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만났다고 보도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 뭐죠? 이재명 죽이기,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을 문재인으로 몰아가기. 분위기로 그 얼마나 팽배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메일 털렸고 김용균법 당대표 때 어떻게 통과됐죠? 어떻게 통과된지 다 기억나시죠? 그 헛껍데기 아무 내용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그해 연말에 밀실 예산은 어떻게 통과됐죠? 쪽지로 다 해가지고 그 아름아름으로 다 나눠 갖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갖고 간 게 누구라 그랬죠?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역구 예산으로 갖고 가고 다 이해관계,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갈라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주도해서 한 거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해줬겠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2월 말에 그 매우 중요했던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는요. 이 나모 씨를 이끌고 국회의원들이 잘 풀어보겠다고 미국을 갔죠. 그때 분명히 전문가들도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크게 할 일이 글쎄 있었나요? 탑다운 방식인데 그리고 미국의 국회에서 무슨 그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같이 가서 이 아줌마가 설치고 다녀가지고 낸시 펠로시 만나고 주접 떨어가지고 더 시끄러워졌었죠. 그때 제가 만든 방송은 이해찬이 미국에 간 뭐 진짜 이유를 알려주마 이렇게 뭐 이상호 기자님이 그 제목을 제가 패러디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방송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해철은 뭐 한 사람이죠? 해당 행위 아닙니까? 해당 행위. 왜 자기가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지사 후보로 나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왜 고소 고발질을 해대냐고요. 떨어졌으면 승복해야죠. 경선에서 졌으면.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무슨 온갖 뭐 이정열 이런 허접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몇 달 동안 해당 행위를 하고 똥파리 뭐 극문 똥파리 최고 선두주자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랬던 사람을 올해 6월에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이 문재인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임종석을 청와대에서 잘렸는데 그때 우상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2, 3년 동안은 또 안 돌아오는 게 정석이라고. 곤방 데리고 왔죠. 몇 달 후에. 다 불러드리고. 또 뭔가요? 대장부엉이지 않습니까? 대장부엉이요.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때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남북미 평화 모드, 남북 평화 모드의 결정적인 안티 세력, 글로벌 네오콘의 앞잡이 부시를 데리고 왔죠. 일은 유시민이 추진했지만 대장부엉이하고 뭐 쌩까고 혼자서 다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박주민 의원과 박영진 의원 40대 기수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것들 하면서 겨울쯤에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옆에다가 세워놓고 어떻게 써먹고 있는 거냐 이해찬이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그 박주민 의원이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박주민 의원이 생뚱맞게 난데없이 이재명 탈당해야 된다고 우겼죠. 최고위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박영진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계되면서 움직이는 거에서 제가 그 다스베이다에 출연했던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그 젊은 엄마분들이
그거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그 사립 유치원들 그 연합회인가 뭐 거기서 한 그 모든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박영진 의원이 자기 공으로 가로챘다. 가로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때 출연하셨던 분이.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거에 어떤 그러고도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받아주는 걸 덥석덥석 문다고요. 어떻게 키워줬죠? 삼바와 관계된 이런 것들을 갖고 막 밀어줬잖아요. 이슈몰이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목소리를 막 내고 있잖아요. 송영길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하더군요. 저 대통령 보디가드요? 언제요? 작년엔 대통령 보디가드였는데 올해는 아닌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그 언론 알아야 바꾼다. 그 젊은 신예 언론인 말씀처럼 우리는 비판적 지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완벽해서 절대 아니죠. 조국 교수가 완벽해서 절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의 내치와 관계돼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 첫 번째 촛불 대통령님의 정부, 이 정권을 성공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 지지합니다. 비판적 지지 안 합니다. 지금 이 조국을 둘러싼 사태는 문재인 행정부와 딥스테이트, 숨어있는 기득권들의 적폐 기득권의 쌓여있는 앞잡이의 일대 결전, 거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여기서 승리를 할 것인데 여기서 승리를 하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은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의 시대, 그리고 조국이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조국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자기의 권력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과 민족의 안녕, 평화와 번영이 먼저인 정치인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한 사활적인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리 끝날 겁니다. 여기서 개기는 대로 무슨 추석 전까지 어쩌고저쩌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이름 안 적어놨는데 현 원내대표 이름 뭐죠? 이름도 까먹으려 하네요. 질질 끌려가는 척 하면서 청문회 계속 미루면서 이 혼탁스러운 거의 유병원 찾아 삼천리 금수강산 홀라당 다 뒤집기와 맞먹는 이런 쓰레기통 소란을 연장시킬 꿈도 꾸지 말고요. 집권 여당인지 똥걸레인지 뭔지 그거를 우리 대통령님이 허용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버텨주실 겁니다. 지금 이 이상한 쪽으로 10년 전에 자기가 나는 대권을 잡아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애를 절대 쓸데없이 말라는 곳에 그런데 안 보낼 거야.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1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 잡지 마십시오. 사람 잡지 마십시오. 무슨 누구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김진태가 우리 당이 고발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발할 사람을 싸고 도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만하라고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여기 다 이거 다 아시죠? 여기 심상정 왜 빨갛게 써놨는지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개박살 내는 거는 내년 4월에 우리는 구더기가 끓어도 민주당을 찍을 거고, 선거 제도를 어떻게 볶아 튀겨 먹든 뭐 국회의원 수를 늘리든 실패를 해서 말든 어쩌든 뭐 그야말로 뭐를 싸고 뭉개든 말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선출할 거고, 지지정당을 민주당으로 몰표를 줄 겁니다. 정의당 안 키웁니다. 정의당의 그 국회의원 성함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 분은 참 좋은 분이지만요. 여기는 현재 이명박근혜 쪽에 생각나는 것만 지금 조국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합쳐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 보이시죠? 이거 뭐 헬시티인지 무슨 시티하고 황교안하고 직결돼 있다면서요? 예? 기가 차서. 여기 빨간 거는 여권 실세, 현 여권 실세. 여기 민주당 안에 구덕이요. 뭐 여기 이런 관계 있는 거 있다고 제가 추정하는 거 적어놓은 겁니다. 태양광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없고, 웹하드 사장 그 이상한 그 사이코요. 그 사람도 여권 실세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권 쪽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밀어줬다는 얘기 머리 긴 김갑수 씨가 해주시는 거 들었고요. 대통령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가 극에 달했을 때, 막 시작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대통령의 마음이 진작에 떠난 여권의 실세에게 뭉칫돈이 들어갔다 라고 들었다라고 머리 긴 김갑수 씨가 얘기해 주시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정렬이 자기 변호사비가 100억이다 이러고 떠들어가지고 그게 100억이냐 이런 얘기 났었죠.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이 딥스테이트하고를 밀어내고, 지금 올해 1월 달까지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입법부와 적폐 입법부와 행정부, 문재인의 청와대와 행정부의 파워를 펼쳐나가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 대통령님이 더 힘이 강해졌는지 보십시오. 이건 왜 그렇죠? 1차로 여길 쳐냈고, 그 다음에 5월달 그 노무현 대통령님 10주기 직후에 유시민하고 박원순 라인을 또 힘을 빼면서 이걸 통해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것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국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는 첫 번째 촛불 대통령 문재인, 두 번째 촛불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 기틀을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동포 여러분. 그죠? 유병원 잡기 산만리 하는, 요새는 개비스는 보지도 않고요. 엠빙신 최승호라는 지금 사장으로 있는 사람 기억을 못하면, 김용민 용디도사님이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이용마 기자님 돌아가신 것 같고 방송하신 것 같던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막바지 한판 싸움입니다.
이해찬은 자기가 박지원을 제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자기를 한때 김대중으로부터 지켜줬다는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국민들이 선택한 국민의 진짜 지도자들과 맞먹으려고 했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든 뭐든 내용은 모르겠지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아니까요.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